네, ADC 확인했고요. 홍보당 확인했고요. 네, 지금 4시 31분인데 지금 먼저 들어오신 분들 생각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간에 계속 들어오시면 들어온 시점부터 계속 참여하시면 되니까 우선 지금 시작할까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광진구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일정 먼저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우선 PPT 네. 넘기기 전에 저희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울림마당 올해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하재열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네, 저는 혁신 담당하게 된 황건일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개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설명회는 4시 반부터 6시까지 잡혀 있고, 크게 혁신 사업과 어울림 사업의 구분, 그리고 사업 개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단 보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총 53팀의 동아리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혁신 동아리는 35팀, 어울림마당 15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속 특성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대연 여자고등학교 제일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분야는 사회 참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동아리별 확정 금액은 개별 모집 공고문을 보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동아리 지원 사업은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도 방역 관리를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자가격리죠.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거리두기, 회의 같은 거, 그리고 손을 잘 씻어 주시고 위생관리, 그리고 댄스 같은 경우가 예로 들 수 있는데 좀 주기적으로 연습실 환기한다든지 실내 공간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대면 활동 포함해서 온 오프라인 활동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동아리 활동관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는지 채팅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꺼진 것 같아서요.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리나 오시네요.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PPT.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특히 공동체 활동이다 보니까 동아리원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방역 관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할지 수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좀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 청소년분이나 담당 지도자분께서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로 자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유증상이 나타나거나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그리고 동아리 활동간 거리를 꼭 두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 해주시고요. 30초 손 씻기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적 소독 환기도 해주시고 올해는 특히 동아리 활동이 비대면 방식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을 포함해서 동아리별 연간 8회에서 10회 이상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사용을 또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대면 활동을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저희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서울시립 광진 청소년센터예요. 그래서 청소년으로 시끌벅적한 행복 플랫폼을 운영하자라는 미션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운영 법인은 흥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활동팀이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혁신 사업과 어울림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자치활동, 자기개발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아리분들, 청소년분들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진 혁신교육지구
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광진구청에서도 이제 각 사업에 대한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혁신은 진종진 주무관님, 그리고 청소년 매니저인 김지인 선생님 이렇게 맡고 계시고요. 어울림마당은 네, 어울림마당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제가 하재열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정예진 주무관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혁신사업, 어울림사업을 좀 더 구분을 하자면요. 혁신사업과 어울림사업은 목적이 우선 좀 다르고 주체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혁신은 광진구청,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주체기관으로 되어 있고, 어울림마당은 여성가족부랑 광진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업은 35개 팀, 그리고 어울림마당은 15팀. 그리고 활동 대상이 다른데요. 혁신은 광진군의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거주 청소년, 그리고 어울림마당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그리고 지도자가 필수로 배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고, 이 외에는 동아리 지원금을 이체를 시켜서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업 설명회, 시상식, 평가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 큰 틀은 같아요. 그래서 활동 기간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활동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큰 흐름, 사업 진행 흐름을 이제 보실 텐데요. 혁신 같은 경우 광진구청에서 실무 협의회 의결을 토대로 사업 계획이 다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홍보 모집이 지금 6월까지 쭉 진행이 됐고요. 심사가 며칠 전에 6월 말에 진행이 됐습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포함해서 7명이 심사를 진행해 주셨고요. 지금 설명회 진행하는 것, 그리고 보조금을 각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체를 시켜드릴 텐데, 그 부분은 7월 초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7월 10일 전후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각 어울림 동아리, 그리고 혁신 동아리가 어떤 축제에 1회 이상 꼭 참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울림마당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이제 10월 달에 1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어울림마당은 총 5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표 중에 이제 11월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11월 21일에 동아리 발표회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아리 이제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동아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연도 가능하고 전시, 발표, 캠페인, 이런 식으로 모든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가능하면은 이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동아리 일정이나 학교 일정에 안 맞는 동아리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일정에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열어놓을 테니까, 부스 참여나 공연 참여도 괜찮으시고요. 이제 단수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혁신 축제는 이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광진 청소년 센터 일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주간 기관인 광진구청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확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 동아리별로 올해 활동을 하실 때 활동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어놔 주시면 추후에 그거를 취합한다고 해요. 그러면 영상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축제가 그렇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꼭, 코로나 때문에 이게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예정사항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단계인데요. 각 동아리별로 우수 동아리를 아마 선발이 될 거예요. 어울림, 혁신 각각 따로 진행되니까 이 점은 추후에 또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수기로 취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추후에 또 안내를 자세히 드릴게요. 그리고 평가에 11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서류로 취합받으면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자 반납까지. 네, 결과하고 이제 정산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뒤에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금 집행 기준인데요.
돈을 이제 동아리별로 각 받으시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들은 사업 진행 목적과 기준에 맞게 돈을 써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 지원금을 뭐 교부 조건에 위반할 경우,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뭐 계획에 맞지 않게 또는 너무 추상적으로 예비비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잡을 경우 이거는 다 위반 사항이 되니까 이럴 때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금이 각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개인 사비로 돈을 쓰고 지원금으로 땡겨받는 이런 형태도 절대 안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혁신 같은 경우 7월 10일 전에 한 번에 나갈 예정이고 어울림마당은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7월 안에 두 번 모두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로만 사용해 주셔야 되고 사업 계획이나 내용이 변경해야 될 경우 그래서 지원금을 다른 항목으로 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광진청소년센터 재열쌤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협의 및 승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이체되는 통장들은 선생님들 다 지금 대부분 만드셨을 텐데 대표 청소년분들과 영원이어야 돼요. 다른 돈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돈이 아예 비워져 있는 상태여야 지원금이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의는 담당 지도자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이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명의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하실 때 이게 좀 올바른 예인데 처음에 지원금을 받고 나서 쭉 체크카드로만 지출을 해주시고 현금 인출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원금을 싹 다 쓰신 후에 광진청소년센터에 이자만 반납해 주시면은 가장 올바른 예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을 6만 원을 뽑아서 에이팅계에서 뽑아서 쓴 경우에요. 이 경우는 절대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금 받은 통장에 지원금 이외에 다른 사비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개인적인 공과금 납부 돈이라든지 뭐 용돈 이런 게 절대 섞이지 않고 지원금만 온전하게 들어있고 지출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지원금 쓰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강사비 지출할 경우 그 연간 12만 5천 원 이하로 돈을 써주셔야 되고 강사비 지출했을 때는 강사 본인의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이력서 그리고 이체 확인증이 증빙 서류로 붙여주셔야 돼요. 나중에 정산하실 때 서류 제출하실 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비는 크게 물품 구입비랑 다양한 제작비가 있는데 물품 구입비는 뭐 다양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게 되실 것 같고 이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그 실물 영수증을 잘 챙겨주시고 G마켓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 그 마이 쇼핑 목록 그런 거 조회해 보시면 온라인 영수증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증빙 서류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책을 제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온라인 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작한 물품을 받았을 때 그 물품 사진을 좀 증빙 자료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전표 예시는 다음 사진과 같은 모양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비는 크게 교통비, 체험활동비, 대관비로 나눌 수 있는데 교통비는 영수증, 승차권 티켓 같은 것이 되겠고 택시나 렌트, 타다 같은 거 그리고 유류비는 지출하시면 안 되니까 좀 개인 사적인 측면에 가깝기 때문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이 불가하고 그 외의 것들 대중교통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활동비는 마찬가지로 영수증 그리고 관람했을 때 구성원들 단체 사진 정도 그렇게 증빙서류로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관비는 뭐 연습실을 외부 대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아니면 앰프를 빌린다든지 그럴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영수증, 카드 매출 전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돈이 무통장 입금으로 들어갔을 경우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이유는
영수증만 받았을 때 그 이체했을 경우 개인한테 들어간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한테 이체하면은 그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그 온라인 사이트 그런 것들을 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투명하게 이제 증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식비로 간식비, 식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영수증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보통 식사나 다과를 먹으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회의비 지출했을 때 영수증이랑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비는 인쇄비, 현수막 제작, 단체복 제작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샘플 사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하면서 행사성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뭐 쇼케이스를 진행한다든지 대회 또는 뭐 큰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시상금, 시상품, 현금성 지출 경비는 이제 지출이 불가하고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불우이웃 돕기, 뭐 후원금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현금성 지출 경비이기 때문에 좀 지출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타행 계좌이체 할 경우에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행이 다를 때 이때도 수수료를 지원금으로 이제 지출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성 물품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자산성, 그리고 1년 이하가 이제 소모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달청 물품 분류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헷갈린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저희 재열쌤이나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협의하에 승인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동아리 분들이 활동하실 때 가면은 안 되는 곳들이 뭐 노래방, 그리고 당구장, PC방 등이 되겠고요. 찜질방, 코인 노래방, 오락실, PC방 등 제한적 청소년 출입하는 업소도 지원금 사용을 일단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활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센터에 음악 연습실이나 뭐 마이크 등등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센터로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항목별로 돈을 쓰실 때 운영비만 너무 많이 돈을 쓰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운영비, 활동비, 식비, 회의비, 홍보비는 각 항목별로 30% 이내를 지켜주셔야 되고 강사비는 12만 5천 원 이하로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랑 이제 협의하에 50%까지도 승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랑 공유를 한 뒤에 이제 지원금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그 혁신 동아리에 해당이 돼요. 올해 중간 보고서 서류를 취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 같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여부, 환기, 거리 유지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동아리 활동 진행간 뭐 불만 사항 그리고 향후 사업 진행 시 반영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실제 나가는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확인사항으로는 동아리별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만사항이 뭔지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뭐 비판하고 뭐 평가하기가 아니라 컨설팅으로 가기 위함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혁신 동아리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중간 점검을 이제 중간 보고서로 이제 진행할 것 같고, 보고서에 꼭 들어갈 내용은 이제 그동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예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거나 또는 혹시 예산 집행에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잘 진행됐구나 아니면 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잘 썼구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은 저희가 이제 지원금 사용 마감이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때까지 돈을 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통장에 그 결산 이자나 이자 발생이 될 거예요. 이제 이자만 딱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캐시백이나 뭐 카드 환급금 이런 거는 다른 계좌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딱 정말 이자만 남아 있으시면 되고요. 이 이자는 제가 추후에 안내해 드리면은 반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제출은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저희한테로 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 주시면 됩니다. 원본과 파일 제출 두 가지 있는데요. 원본은 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출력해서 주시면 되고 영수증은 저희가 활동 기록집을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거를 그 책자 그대로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하나 스캔하셨다가 파일 제출로 함께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도 마찬가지로 스캔하신 거를 출력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파일 제출은 아까 기억할 보고서를 한글 파일로 주시면 되고 영수증은 PDF로 스캔하신 거를 함께 주시면 되고요. 통장사본도 마찬가지로 스캔해서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고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이제 각각 이제 출력한 것 또는 원본 그리고 스캔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 측에서는 이제 서류를 최종적으로 이제 편철하고 저희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하고 파일 둘 다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작성은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에 맞게 보시다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실인원과 연인원을 조금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횟수를 이제 연간 몇 회 했는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아리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 실인원에 적어 주시고요. 연인원은 이제 그 활동 횟수 곱하기 실인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누적 인원으로. 네, 누적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10회 활동했고 실인원이 12명이다 하면은 120명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직인 같은 경우도 소속 기간이 없는 무소속의 경우는 대표 청소년 사인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명만 무소속 동아리들은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소속 동아리는 이제 소속 기간에 직인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조금 정산서는 이제 간략하게 돈을 어디에 언제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런 거 이제 같이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각각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을 항상 다 꼭 보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영수증 번호를 임의로 매기셔가지고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수증은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활동 기록집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영수증을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영수증 보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방 날아갑니다. 글씨가 훼손이 금방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수증은 한 페이지에 한 장씩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 여러 장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스캔하거나 뭐 보관하기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 페이지에 영수증 하나씩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시게 된 경우가 아마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타행 이체를 하시게 되면은 이자가 아니라 이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 부분은 이제 저희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했다 하면은 요거 이제 개인 사비로 좀 보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발생된 이자도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뭐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사이로 이제 발생할 건데, 이제 만약에 이 이자가 실수로 이제 사용을 해버리신 경우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인 사비로 좀 보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결과 보고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이제 쉽게 말해서 거래 내역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실 건데요. 요거는 이제 통장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그 거래 내역을 스캔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실물 통장이 없는 전자 통장이 있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걸 쓰시는 경우는 그 해당 은행사에서 거래 내역서를 조회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캔해서 스캔이나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엑셀 파일로는 캡처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수정이 안 되는 거래 내역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뭘 했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밀어서 작성하시면은 좀 뭐 부담도 되고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이실 때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석하는 개념으로. 네, 출석 개념으로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뭐 했는지 몇 명이 왔는지 또 간단하게 뭘 했는지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평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마다 내가 이 동아리 지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소감을 작성한 게 있었어요. 개인별로. 근데 요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활동평가는 지도자님께서 여기 보시듯이 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 종합 의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 토대로 내년에 좀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길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동아리 활동한 내용을 저희가 글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사진이나 아니면 저희가 활동한 내용이 기사가 났다거나 그런 홍보한 내용이 있다 하면 이것도 같이, 요거는 이제 가능한 많이 주시면은 더 좋으세요. 많이 한 만큼 저희가 이렇게 활동했구나 저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유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쓰신 건 아니세요. 요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 분실했다거나 영수증 분실했다거나 또는 혹시 이제 이자를 사용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요거 이제 작성해 주셔갖고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저희랑 어떻게 해야지 좀 협의를 한 후에 이거 작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자주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는 어떻게 축제에 참여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보통 동아리가 특히 올해는 다양한 분야가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을 위주로 하는 동아리께서는 저희가 무대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무대를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공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학습 동아리다 하시는 친구들은 체험 부스나 아니면 저희가 그 활동한 내용을 전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공연도 비공연도 비공연임에도 이런 부스 전시하기엔 좀 애매하다 하는 동아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가능한 많이 축제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축제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영상 그 스트리밍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혁신 동아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전에 일정 조율을 먼저 할 거예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건지를 수요 조사를 먼저 할 거니까 설명회가 끝나고 각 동아리별 지도자분들 그리고 대표 청소년분들한테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 일정 조율한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실제 만나서 모니터링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참관하게 되고요. 활동 내용이나 예산 얼마큼 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나가냐면 그 동아리 지원 사업 담당자랑 구청 담당자분들 그리고 뭐 분과위원분들 좀 이렇게 여러 명이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되어서요. 중간보고서는 네. 올림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보고서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한 10월 달쯤 제출을 요청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월까지 이제 활동 내용, 활동 인원, 뭐 지출한, 뭐 얼마 지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 10월 이후에 조금 더 활동을 촉진하실 수 있도록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중간 보고서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특성 자체가 먼저 다르기 때문에 혁신은 모니터링, 어울림마당은 서류로 중간 보고서 제출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인출은 절대 불가하니까 이 점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돈을 썼을 때 간이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또 이게 체크카드에서 한번 빠져나와서 돈을 지출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이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개 동아리를 담당하신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 개 동아리로 그 부기 이상 동아리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동아리당 혼자 하나로 개설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합 받고 있는 중인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다행히. 네, 빠르게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 같은 경우 계좌이체를 진행하고 이제 이체 확인증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어떤 업체인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애매하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저희 재열쌤이나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현금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영수증은 항상 꼭 준비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한 번씩 업체에서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준비 자료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 일반 영수증으로 받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간이 영수증으로 돈 썼다고 이제 증빙하실 경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아까 사유서 양식 보셨죠? 그 사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분실 안 하시는 게 제일 네, 좋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네. 그렇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 페널티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관리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인정이 불가능하면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산성 물품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크게 이 두 개가 크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산성 물품 구입이 애매하다 하실 때는 항상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청소년 유해업소는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안 가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좀 빠르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한데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너무 빨라서 못 들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채팅창에 자유롭게 뭐 질문할 것들 아니면 궁금한 것들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6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가 좀, 원래는 6시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긴장해서 그런지 말이 아, 네. 너무 빨라가지고, 네, 맞아요. 벌써 5시밖에 안 됐네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뭐, 혹시 좀 저희가 설명을 했음에도 조금,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그 설명한 거 외에 좀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활동 기록지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안 들고 왔죠? 아, 아, 네. 네. 혹시, 네. 안내진만 가져요. 활동 기록집은 저희가 그 협약서를 함께 보내드리면서 그랑 같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기록집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좀 전반적인 결과 보고서 양식도 포함하도록 이제 작성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했던 내용 또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주셔가지고 그 활동 기록집의 앞에는 뭐 좀 간단 결과 보고서 같은 내용이 있고 뒤에는 이제 영수증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부분은 날리시고 뒤에 영수증 관리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통비는 현금 인출이 되지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중교통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속버스라든지 기차를 해서 아예 멀리 나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티켓을 끊을 때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네. 그래서 카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서 승차권, 티켓 이런 거를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티머니를 구매해서 이제 티머니를 충전해서 쓰는 부분은 그 티머니를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썼을 때 그거까지 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내역이 나갔는지. 그래서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지출해야 될 시에는 저희랑 전화 통화를 해서 좀 협의하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은 크게 교통비는 승차권 티켓에 해당되는 카드 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PPT 파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내지와 함께 안내지 PDF 파일과 함께 같이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내용이 좀 비슷하지만은 PPT에는 조금 뭐 예시나 이런 게 함께 있기 때문에 PPT 파일도 메일로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마감 날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저희 지원금은 이제 12월 12일까지인데요. 이제 저희 결과보고서 제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전까지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아리별 활동은 12월 12일 토요일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일 이후로 18일까지는 서류를 취합해서 내주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감은 12월 12일, 동아리들은 12월 12일까지 끝내시는 걸로. 작년에는 11월 말일까지였는데 올해는 12월 12일까지. 네, 좀 미약하긴 하지만 네. 조금 빨리 동아리 활동이 끝나는 곳도 있고 12월 말까지 동아리 활동하는 곳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 두 가지 다 좀 중간점을 찾은 게 저희가 한 12월 첫 주, 둘째 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다 취합받아서 저희는 또 광진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이제 해를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요. 이렇게 잡게 된 점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비타오가 대학생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대표 청소년으로 뭐 총장사분과 신분증을 이제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으시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통장 사본이나 이제 신분증 이제 제출하심에 있어서 뭔가 좀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으니까요. 뭐 연락을 받지 않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문제가 없으신 거니까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비타운은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취합은 다 아까 했었는데
네. 지원금은 12월 12일까지 꼭 사용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자 제외한 지원금 꼭 사용 마감을 해주시고요. 통장 정리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 필요한 기자재, 그 영상 촬영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랑 전화 통화를 해서 협의 승인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구매한다. 이거는 완전 자산성인 거잖아요. 그 동아리 지원금으로 카메라를 사서 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고, 뭐 삼각대 아니면 좀 가격이 많이 싸고 좀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 위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우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한 물건들은 저희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협의 승인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자산성 물품이란 게 사실 조금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뭐 1년 이상 사용, 비사용, 그리고 뭐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이제 내외로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네, 감안해 주시면 되고, 혹시 이거에 해당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뭐 소모품에 가깝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 활동 필수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돼서 만날 수가 없다면은 이 부분도 감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을 계속 함께 지켜보면서 또 일괄적으로 공지 안내를 드린다든지 저희가, 그리고 대면 활동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또 따로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는 지금 규정이 비대면 활동도 함께 하되 이제 과반수 넘지 않도록, 예를 들면은 이제 10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중에 5회까지는 온라인 활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조금 뭐 변경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지금 뭐 더 심각해질지 완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좀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체온계 부분도 예를 들면 실험 도구로서 뭔가 좀 실험함에 있어서 온도를 재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막 그런 거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물품을 저희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전화 주시면 같이 협의 승인 거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체온계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필수품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협의하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무선 그 적외선 같은 걸 레이저로 체온 재는 건 또 가격대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 작년에는 활동 기록집이라고 해서 정상 결과 보고서를 책자를 아예 드렸었어요. 근데 한글 파일로도 드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리고, 두 개를 다 작성해야 돼요. 뭐 아니면은 둘 중 뭘 작성해야 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글 파일을 일괄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글 파일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활동 기록집 책자 작년에 썼던 걸 드리는 이유는 영수증을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이러면 관리가 잘 안 되고 훼손되니까 작년에 썼던 활동 기록집에 영수증만 붙여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그래도 좀 되잖아요. 즉시 영수증 받자마자 복사해서 책자에 붙여놓으면 관리가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글 파일 양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 보고서 양식은요. 요 내용이죠.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수정한 거를 또 지금 다 보내주셨는데 그 계획서 내용 토대로만 지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면 저희한테 전화만 해주시면 돼요. 좀 알려주시면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장구는 그 앞전에 야구부 전화통화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우선은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을 하고 그 사진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비율도 운영비를 초과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보호장구는 뭐 소모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얼마든지 협의 사항에 따라 네, 가능하시고요. 금방 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 그렇죠. 쓰면 쓸수록. 네. 지원금 사용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딱 맞춰서 쓰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가능하면은 그거에 뭐 맞춰서 이제 가능하면은 뭐 맞춰서 써달라는 거고요. 네. 바꿔서 쓰셔도 돼요. 바꿔서 쓰셔도 되는데 저희랑 공유만 되면 돼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그 너무 많이 변경하시면은 네, 조금 그렇고요. 그가 말씀드렸듯이 그 30% 항목당 30% 그리고 최대 50%까지 좀 조정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올려주세요. 그 식비 부분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30%? 아, 네. 요 부분이죠. 네네. 여기서 센터와 협의하에 최대 50%까지도 운영비만 많이 사고 뭐 활동비만 많이 사고 이러셔도 되는데요. 식비 같은 경우만 간식비하고 식사비만 30% 이내로 지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꼭 참고 바랍니다. 다른 항목은 저희랑 협의하에 50%까지도 승인을 하고 있는데 식비는 우선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뭐 가장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뭐 이거는 얼마든지 뭐 추후 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30% 이내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비만요. 네. 음, 그리고 지금 저희 스트리밍 하고 있는 이 영상도 나중에 좀뭐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그대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지금 못 봤거나 또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나중에 저희 광진청소센터 채널로 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5시 20분인데요. 조금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조금만 더 네,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까요? 맞네요. 아, 네, 맞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 계획서를 동아리별로 다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50%까지 또 뭔가를 사용해야 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전화해서 알려만 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최대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을 무조건 못 쓰게 하고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지침이 있고 좀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상의하자는 거니까 이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평가 보고서 받잖아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또 상위기관이랑 주최기관이랑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의사항을 잘 내주셨지만요. 그러면 이제 슬슬 질문이 네,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뭔가 질문이 딱히 안 떠오르시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저희 나중에 제가 오픈 채팅방 네, 맞습니다.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메일이나 전화
혹은 네.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뭐 물론 지금 저희가 휴관 상태이긴 하지만은 뭐 나중에 저희가 개관을 한다거나 하면은 방문하셔서 얼마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바로 상의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혁신 동아리 35팀, 어울림 동아리 15팀이 각각 오픈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수시로 질의응답을 공유하고 그 공지사항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공지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운영 방향이나 뭐 축제 행사나 이런 게 조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지를 위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좀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신청서 지금 예산 신청서 변경된 거 수정 예산 계획서 지금 다 보내주시고 계신데 아직 제출이 안 된 동아리가 있어요. 마저 예산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한글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 사용은 가급적 계획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가능한데 저희랑 공유가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 동아리 연합회 일환으로 설명회 그리고 어울림마당 축제 참여하는 거 그리고 평가회가 연합회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체크카드는 반드시 지원금만 사비 섞어서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니터링 진행해야 되니까 수요조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또 꼭 참여해주시면 일정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언제 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채팅방에. 이거는 지금 오늘 설명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니까 이거 꼭 지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바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별로 출석 체크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다가오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와르르 나가셨어요. 네, 지금까지 설명에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 동아리 지원 사업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설명회를 직접 만나서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개관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좀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뭐 이렇게 같이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6개월 좀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반년 조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잘 부탁드리고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원금 사용 계획서 바꾸고 싶으면 바꿔서 그 한글 파일 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고 저희랑 전화해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